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경제를 말하다는 IT와 반도체 이슈, 신소재와 미래 기술 및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콘텐츠를 통해 업계의 전망과 투자에 필요한 인사이트를 여러분께 제공하고자 구글 코리아는 지난 29일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신규 앱은 내년 1월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확장된 수수료 정책을 시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구글이 잡은 물고기는 먹이를 주지 않는 행태를 보이는 중이라고 비꼬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글이 앱들에게 다양한 결제 수단을 열어주면서 이용자를 확대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덕을 굉장히 많이 보았죠. 하지만 이로 인해서 이용자가 늘어나고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한국에서 차지하게 된 지금, 이제는 결제 수단을 일원화하고 수수료를 물리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비판하는 측의 주된 의견입니다. 이는 개발자 입장에서 대체제가 마땅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글의 지배적인 위치를 이용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주장인 것이죠. 그리고 일정 부분 이러한 주장은 굉장히 설득력 있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까지 다양한 결제 수단을 통해서 꽤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결제 수단이 일원화되고 수수료가 부과되면서 기업과 개발자들이 소비자 가격을 상승시킬 경우에는 그 피해가 오롯이 소비자에게로 돌아올 확률이 높다라는 비판도 거세죠. 여러모로 개발자들과 기업,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소비자들에게 득이 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정책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대의 경우도 한 번은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글이 인앱 결제를 일원화하고 수수료를 확대해서 부과하는 정책이 무조건 나쁘다라고만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인앱 결제 수수료 인상 문제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알아봐야 될 것은 구글은 개발자들의 인큐베이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시청하시다 보면 심심찮게 이런 영상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앱으로 한 달에 몇백만 원 버는 방법. 저는 앱으로 연봉이 몇 배나 올랐습니다. 앱 개발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등등등. 왜 이런 영상이 나오게 된 것일까요? 바로 앱들을 만들어서 스토어에 올릴 수 있는 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초보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앱 스토어를 열어놓고 그곳에서 광고 수익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결제 시스템을 활용해서 부가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장을 열어준 기업 어디일까요? 구글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메가 앱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달의 민족, 요기요, 야놀자, 자기야 등등 수도 없이 많죠. 모두 구글 앱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를 주무대로 커온 대표적인 앱 기반 기업들입니다. 그들이 초창기에 작은 앱에서부터 출발해서 거대한 기업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장을 마련해준 인큐베이터 어디일까요? 바로 구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큐베이터 속의 아기도 지속적으로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고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글이 앱스토어에 꾸준하게 투자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생활의 일부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앱들은 존재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여러 가지 결제 수단을 인정해주면서 편의를 봐주던 구글이 입장을 바꿨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구글이 땅 파서 장사하는 곳일까요?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지금 구글의 행보는 정확하게 이윤 추구라는 기업의 가치와 일치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 무작정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되돌려라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아야 될 것은 인상 수수료가 어느 곳에 사용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구글은 증수된 인앱 수수료 30%에 대해서 개발자들이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성장 시스템을 더욱더 확고하게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다 안정적인 보안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 이 돈을 사용하겠다라고 밝혔죠. 게다가 타국에 비해서 안드로이드를 활용하는 개발자가
과반을 넘어서 60% 이상 분포되어 있는 한국의 특성을 고려해서 1,000억을 투자해 크리에이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앱 개발자의 창의성과 발전 가능성을 응원하겠다라고 밝혔죠. 그리고 또한 디지털 콘텐츠 앱 생태계의 성장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크리에이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웹툰, 웹소설, 음악 스트리밍, 이북 등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개발사들을 지원하고요. 서비스를 사용하는 유저들에게 가격 인하를 포함한 광범위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정도의 구체적인 사용 방안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구글 쪽에서도 한국 개발자 및 사용자들의 반발을 예상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이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 당근을 주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인앱 결제 수수료 30%가 투자금의 형태로 다시 앱스토어에 유입이 되면서 앱스토어 사용 환경을 개선시키고 개발자들에게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과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서 더 건강한 앱 생태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구글 쪽에서 이것을 효과적이게 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 그때 가서 강도 높게 비난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앱스토어 생태계의 확장 가능성입니다. 구글은 이번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경우 갤럭시 스토어나 원스토어 등 다른 앱 플랫폼이나 웹상 결제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곧 어느 정도의 개발자 이탈을 감수하고서라도 수수료 확대 적용을 감행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수수료 정책 변경에 불만을 품고 구글의 품을 떠나서 갤럭시 스토어나 원스토어 등 다른 앱 플랫폼으로 개발자들이 이동을 한다면 한마디로 구글 앱 스토어에 대한 엑소더스가 일어나 지금까지 빈약했던 다른 군소 앱 플랫폼들로 많은 개발자들이 유입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앱 생태계 자체에는 좀 더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앱스토어 플랫폼 저변 자체가 확대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소비자들도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굳이 이용하지 않아도 좀 더 저렴한 금액으로 좀 더 양질의 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플랫폼 자체를 갈아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번 조치는 구글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조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의 아니게 이번 조치가 애플 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만 갇혀있던 개발자들이 눈을 돌려서 다른 세상을 보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수수료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구글은 여전한 앱 생태계의 거대 공룡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엑소더스가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겠죠.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양면이 존재합니다. 이번 구글의 앱스토어 인앱 결제 수수료를 확대 적용하는 결정에도 양면이 분명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기사에서 논했던 것처럼 회사들과 개발자들이 결제 수수료에 부담을 느껴서 결제 금액을 상승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오로지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겠죠. 하지만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개발하고 앱스토어를 열어서 여러 개발자들이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좋은 장을 열어주었다라는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는 수수료 장사를 하는 만큼 이번 조치가 무조건 잘못된 조치라고 힐난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에 대한 반발로 소비자들과 개발자들이 구글 앱스토어에 대한 엑소더스에 나설 경우 앱스토어 플랫폼 자체의 성장도 기대할 만한 부분입니다. 이런 선기능들도 있을 것임을 폭넓게 바라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경제를 말하다 모든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정보가 조금이나마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